거기에 5억 물품 구입서도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 거 아니냐, 은행 측에. 이런 의혹이 오늘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일단 양 후보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약 6억, 지인들에게 중도금 내면서 몇백, 몇천, 빌린 돈 한꺼번에 갚는데 5억 등 11억이 소요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억 물품 구입서 사실 여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대출로 피해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조국의 발언까지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내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입시에서 떨어진 적은 없다라고 했던 발언과도 겹칩니다. 정봉주 후보가 공천이 취소되는 과정을 보면 김영주 의원님, 네. 그 목함 질환으로 다리를 잃은 이 두 명의 우리 군인에게 막말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그 사실이 문제 제기됐는데 거짓말을 해서 결국 네. 공천이 취소됐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 과정에서 돌직구쇼와 또 제가 직접 저 정봉주의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보도로. 네. 네. 그런데 지금 양 후보의 패턴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오늘 나오는 게 네. 일단 당장 새마을금고에서 양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곧 오늘 감사하니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금고 측이 문제가 없냐 하면 새마을금고 측의 책임도 있죠. 네.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새마을금고의 PF 대출의 위기, 또 새마을금고의 위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게 이번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저와 같은 기업이 운영해야 될 대출 자금을 저렇게 아무리 뭐 대출 모집인이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새마을금고에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4개월밖에 안 된 그 회사에다가,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가 20대 대학생인데 그 사람을 믿고 뭐 영수증 몇 개 끊어왔다는 이유로 또 신용평가 이렇게 그것도 아마 불법 편법으로 했을 겁니다. 나이스 평가든 어디든 뭐 그런 신용평가 기관이 하게 돼 있어요. 평가가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뭐 사업 운용 자금으로 11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최종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이 사실은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부실합니다. 신용 대출, 즉 신용에 대한 평가 능력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모집인한테 떠넘긴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것은 사실은 양문석 후보들이 생각했을 때 명백한 뭐 표현이 사기가 아니라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동산으로 들어갈 돈을 기업 대출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게 뭐 표현에 따라서 사기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아무리 그쪽에서 편법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무슨 핑계로도 양문석 후보가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금융위가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PF 대출 검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 훨씬 더 행안부 감사 그 금감원 그 감사를 어떻게 이 새마을금고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면 다 드러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양 후보의 해명 중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딸의 대출로 피해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되물은 지점입니다. 여당에서는 이게 적반하장식의 해명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 우리 박성미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셨잖아요. 네. 비서관 지내셨잖아요. 네. 당시 대통령은 이런 식의 편법 대출로 인한 고액 부동산 구입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은 어떻게든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차관을 지낸 인사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편법 대출을 동원해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고 우리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는 지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이 양문석 후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밝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여기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편법 대출이라는 거는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지금 더 나아가서 사문서 위조를 했느냐 말았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결국 딸이 누가 봐도 사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업자로 인정을 받았느냐,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증빙서를 분명히 은행에 제출을 했을 텐데 그 서류에 뭐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정확하게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에서 본인이 좀 더 해명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 이 생각이 있고요. 하나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법 대출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가족의 이런 대출 때문에 누가 피해를 받느냐라는 태도,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외에도 언론들을 향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이거 국회 들어가면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시점에서는 사실 옳은 방향의 대처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사실 이 논란이 있고 본인이 편법 대출이다 죄송하다 인정했으면 계속해서 좀 저자세로 가고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언론을 탓한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문제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유권자들이 보셨을 때에는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저는 이게 단순히 양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당인으로서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문석 후보께 좀 밝혀야 될 부분들, 언론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뭔가 항변하거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박성민의 돌직구였습니다.